안녕 여러분. 오늘은 간호학과 면접 준비 2탄으로 돌아온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접에서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솔직히 장점은 너무 많고 단점은 없는 게 단점이었죠. 네. 이 질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각보다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우리 모두 장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지만 기왕이면 간호사라는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찾는 게 좋잖아요. 또 단점도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아무래도 안 되겠죠. 단점이지만 해석에 따라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저는 단점으로 걱정이 많다는 점을 뽑았는데요. 이 부분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을 같이 넣었어요. 나는 비록 걱정은 많지만 이런 성격 덕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체계적이고 침착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는 편이라 어떤 일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해서 말을 했어요. 친구랑 싸웠을 때는 진짜 저는 나중에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뭐 면접에서는 우리 그래도 좋은 말을 해야 하니까요. 저는 친구랑 싸운 후에는 보통 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편이라서 이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답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대처 방법을 가졌는데 나와는 다른 대처 방법을 가진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고등학교 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던 친구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후에서야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뭐랄까 어떤 사건이든 면접에서 대답을 할 때는 뭐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제가 성장해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안 할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그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진짜 뭐 재밌었지만 그래요. 한 번이면 족하죠.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 회장으로 2년 동안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활동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동아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른 부원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경청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을 언급하는 게 좋은데 제 경우에는 동아리 회장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전개를 해서 나아갔어요. 특히 지원한 이유 뭐 별거 있겠어요? 일단 입학을 해야 실습 환경이 좋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지원한 학교가 이번에 실습 병원이 추가되었다거나 아니면 선후배 간의 연결이 잘 되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그 학교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간호학과에 입학할지 안 할지도 아직 불확실하던 때라 일단 입학을 해야 졸업 부금이 있죠. 저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면접에 들어갔어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 호스피스 분야의 기관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또 그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전문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을 했고 또 기회가 된다면 현대 호스피스의 시초였던 영국 호스피스 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말도 같이 덧붙였어요. 책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도 로코만 좋아해요. 저는 수험생 때는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최근에 봤던 영화를 이야기했는데 영화 중에서도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영화로 이야기했어요.
나의 특별한 형제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똑똑하지만 목 밑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형과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지체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답변이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한 순간이 오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조직 전체 이익이 물론 개인의 이익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조직의 최대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 조직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당장 내 손해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본인의 장단점과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죠. 저는 제 가장 큰 경쟁력을 끈기와 인내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장 제 노력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빛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버틸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졌다고 소개했어요. 저는 제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잃고 싶지 않은 마지막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인으로서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 때문에 측은지심이라는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사실 이 자질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희생정신, 정확한 업무 지식 등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겠죠.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키워드를 하나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간호사 갖춰야 할 자질을 논리정연하게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4차 산업혁명이 한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질문도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질문인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AI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만이 갖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했고 간호라는 업무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인간애와 사명감이 필요하고 단순히 의료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AI가 간호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했어요. 저도 이런 질문은 정말 한 유형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이 친구랑도 저 친구랑도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은 실제로는 저와 비슷한 성향의 친구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랑은 너무 다른 친구랑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모습의 친구는 동질감으로 더 반갑고 다른 모습의 친구는 새로운 매력에 끌리는 법이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정해놓고 만나기보다는 편견 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답은 하임리히법이죠.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문제는 면접 준비할 때 적어놓고도 이런 거는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미뤄놨던 질문이었거든요.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많이 아쉬워요. 하임리히법이 끝까지 생각이 안 나서 부끄럽지만 그냥 빠르게 119를 부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씩은 찾아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 특히 이 질문은 저한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던 게 저는 잔악괴예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아시죠? 사랑이나 우정이나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맞지만 우리 사랑이나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진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시간이 필요하다는 법칙처럼 그 분야의 전문성은 열정과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면접에서 실제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야기해봤어요. 이제 길고 긴 간호학과 면접 스토리의 마지막 3편만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3편에서는 면접 당일 제가 입고 갔던 옷, 머리 스타일, 화장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추가로 마지막 말 한마디는 어떻게 했는지 다대일 면접과 다대다 면접은 각각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